아이도 못 낳는 애는 필요 없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설날 아침, 한 여성이 3년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집안의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설날 아침 7시 시댁 부엌에서는 이미 온갖 요리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복 치마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4개를 모두 가동시켜 놓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떡국용 멸치 육수가 끓는 소리, 전을 부치는 지글거리는 소리, 나물 무치는 도마질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아직도 안 끝났어? 벌써 몇 시간째야?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마의 땀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자 재빨리 확인해 봤는데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 부탁드립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반면 거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남편 민수까지 남자들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TV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과일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따뜻한 거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부엌의 뜨거운 열기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떡국 그릇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무거운 떡국 그릇들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될 애가 미리 배워둬야지. 우리 때는 시집가기 전부터 이런 건 다 배워뒀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지혜는 아직 결혼 전인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결혼하면 더 바빠진다. 지금부터 몸에 배어야지. 지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며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봉투가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차례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조상님 앞에 모여 절을 올리고 떡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올 수 있었죠. 자, 이제 세뱃돈 나눠주는 시간이다. 시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카들이 앞으로 나와 세배를 올리고 용돈을 받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빨간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리 와. 지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용돈까지 주시다니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셔. 고생 많았다 받아라. 시어머니가 빨간 봉투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뭐가 들었는지 얼른 열어봐.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죠. 지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A4 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혼인신고 무효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년이나 결혼 준비했으면서 애 하나 못 낳잖니? 우리 집안에는 후손을 이을 며느리가 필요해. 넌 필요 없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이면 충분히 길지.
집안대가 끊기면 큰일이지. 지혜는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날 아침에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쥔 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함께 결혼을 준비해 온 사람,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먼저 설명해줘.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지혜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지혜야,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지금 앉을 상황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병원 다니면서 온갖 검사 다 받고 한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알았어? 큰 며느리는 결혼 1년 만에 임신했고 작은 며느리도 2년 만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너만 3년째 헛바퀴 돌리고 있잖아.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씩 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민수야, 뭔가 말 좀 해봐. 지혜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 집안대가 끊기면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져 온 가문인데.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이가 없으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현명하네. 젊을 때 결단 내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요즘 여자들은 아이 낳기 싫어한다더라. 맞벌이 하겠다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래도 의무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들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어머니한테 매일 잔소리 듣고 친척들한테 눈치 보이고. 이제 그만하자. 작은아버지가 소주잔을 들고 일어나더니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공부만 하고 자란 애들이라 몸이 약해. 예전 여자들은 아이 하나 둘 씩씩하게 낳으면서도 농사일까지 다 했는데. 맞아. 큰아버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봐.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하고 지금도 둘째 준비 중이잖아. 그게 정상이지. 큰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금방 생겼어요. 체질인가 봐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낳을 때도 별 탈 없이 순산했어요. 둘째도 계획 중이고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 집 며느리는 3년째 아이 못 낳는데라고 수군거리겠지.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3년이면 충분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민수도 이제 35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1년 안에 아이 생긴다니까. 우리 옆집 아들도 그랬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빨간 봉투를 집어들더니 지혜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얼른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안 음식 먹지 말고. 봉투가 지혜의 이마를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지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종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소주만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지혜를 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해?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달 병원비 대주고 한약값 대주고 보약값까지 대줬는데 결과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죄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집안일이니까 우리가 뭘 말하겠어. 그래도 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잘 살겠지. 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모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내가 3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대문 여는 소리부터 남달랐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친정 아버지 춘호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인자한 박 사장님으로 불리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턱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 집안에 사람이 있긴 하냐. 춘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평소 부드럽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낮고 무거웠죠. 지혜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이죠.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어. 설날에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춘호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카리스마가 번뜩였습니다. 김 여사, 이게 뭡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애한테 이혼 서류라니.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손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박 사장님. 이건 저희 가족 일이니까. 갑자기 오셔서. 가족 일? 내 딸이 관련된 일에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됩니까? 춘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키가 180cm가 넘어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지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쓴 한약 먹느라 속 쓰려하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 다니고 큰 며느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춘호의 날카로운 시선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죠. 작은아버지가 술 기운에 끼어들었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입으로 말이죠. 박 사장, 진정하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려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고. 춘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릴 정도였죠. 3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라고요? 그럼 혹시 문제가 우리 지혜한테만 있다는 확신이라도 있나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 TV 소리, 심지어 부엌에서 나던 김치 냉장고 소리까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놓고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버지, 뭔 소리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검사 받아봤니? 춘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 쪽 검사 말이야. 정액 검사, 정자 활동성 검사, 호르몬 검사. 그런 거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검사는 굳이 남자가, 그런 검사를, 굳이? 아이가 안 생기면 양쪽 다 검사 받는 게 상식 아닌가? 춘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잔들이 달그락거렸고 떡국 그릇에서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직도 무조건 여자 탓만 하나? 시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춘호 앞에 섰습니다. 박 사장님, 일단 앉으시죠. 얘기를 해봅시다. 앉아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춘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해 보세요. 매달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러면서도 아이 언제 갔느냐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설날이니까 이런 얘기는. 좋은 날에 왜 이러세요? 설날이라고요? 설날에 며느리한테 이혼 서류 던지는 집안에서 설날을 운운하시나요? 춘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서류라니. 큰아버지가 소주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 술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남자끼리 말이야. 술? 지금 이 상황에서 술 얘기를 하시나요? 춘호가 그 잔을 쳐버렸습니다. 소주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맑은 소주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반짝였죠. 친척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한복 치마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됐어요. 그만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런 식으로 당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 춘호가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봐야겠어. 30년 넘게 사업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은 처음 봐. 지혜가 갑자기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병원 봉투였죠. 봉투 겉면에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뜯더니 안에서 여러 장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지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애 못 낳는 건 저 아니에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던 아이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바라봤죠.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종이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혜가 진단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받은 종합 정밀 검사 결과예요. 난소 기능 검사, 호르몬 검사, 자궁 검사, 나팔관 검사. 모든 항목이 정상이에요. 제 몸은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주잔을 놓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지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만 병원 다니고, 저만 약 먹고, 저만 검사 받고, 저만 한약 먹고,
저만 운동하고. 정작 민수 씨는 한 번도 검사 안 받았잖아요. 민수의 손에서 소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맑은 소주가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검사를 어떻게 해? 왜 하지 마요? 사실인데.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에 빽빽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6개월 전에 민수 씨 몰래 받았던 검사 결과도 있어요. 민수 씨 정액 샘플로 받은 검사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파 등받이를 잡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어요. 정자 농도가 정상 기준 1,500만 개인데 민수 씨는 300만 개밖에 안 돼요. 정자 운동성도 정상이 40% 이상인데 15%밖에 안 되고요. 지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자 형태도 비정상이 85%예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나와 있어요. 시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럼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죠? 재검사 받아보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한약 먹고 몸보신하면 나아질 거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셨잖아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혜를 그렇게 민수가 문제였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3년 동안 지혜만 괜히 작은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한테 한 말들이. 큰아버지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몰랐다면.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뭘 한 거야.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검사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해?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겼어? 6개월 동안 왜 말 안 했어? 동해, 3년 동안 저더러 병신이라고, 불임이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할 때는 제 동의 받았나요? 지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숨긴 건 민수 씨예요. 작년 8월에 이 결과 보여드렸는데 재검사 받아보자면서 계속 미뤘잖아요. 그건 남자 자존심이. 자존심? 저는 3년 동안 자존심도 없이 살았나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매달 시댁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온갖 집안일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언제 임신하냐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춘호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답게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 진단서가 맞다면 그동안 우리 지혜를 이렇게 모욕한 이유가 뭡니까?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상담 기록이에요. 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도 성공률이 20%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만 3년 동안 고생시켰나요?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쏠렸어요.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바라보는 배심원들처럼 말이죠. 작은아버지가 술이 깬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냐? 네가 문제였으면서 그동안 지혜만 탓한 거야? 큰아버지도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 자식아. 3년 동안 우리가 지혜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지혜가 6개월 전에 검사 결과 보여줬다며. 춘호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도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잖아. 안방에서 나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그랬어? 지혜 언니가 6개월 전에 말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재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재검사? 반년 동안? 지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저는 매일 한약 먹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고 금요일마다 침 맞으러 다녔어요. 몸에 좋다는 건 안 해본 게 없어요. 큰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와 지혜 곁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지혜 씨만 혼자 고생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니?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3년이 돌아와요? 제가 받은 모욕이 없었던 일이 돼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지혜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불임 여자 취급하면서 오늘은 이혼 서류까지 던지면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지혜가 받은 상처가 어디 가겠나?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런, 내가 뭘 한 거야. 지혜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작은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나. 검사도 안 받고 무조건 여자 탓만 했네. 하나둘씩 민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진작 검사나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3년 동안 지혜만 괴롭혔잖아.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도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도 용서해줘. 어머니가 너무 성급했어. 생각해보니 민수부터 검사받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상처와 모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죠.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3년이 돌아와요?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지혜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이혼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부분들을 맞춰보더니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이 서류들, 지혜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서류네요. 하지만 제가 쓸 게 아니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뭔 말이야. 지혜가 서류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와 민수 씨 가족이 써야 할 서류예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집안일만 시키고 급기야 이혼 서류까지 던지신 분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제가 용서해야 하나요? 지혜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닥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춘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지지해준다. 내 결정이 맞다. 민수가 바닥을 기며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고칠게. 고쳐요? 지혜가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한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진실을 숨긴 거짓말을 고칠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게 이혼 서류 던진 일을 고칠 수 있어요? 지혜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년 동안 저 때문에 속상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분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 앞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검사부터 받으세요. 그래야 상대방을 3년 동안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안 되겠니?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어요. 특히 오늘 이혼 서류를 받은 순간부터는 더더욱요. 춘호가 지혜의 옆에 서며 시댁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지혜가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 지혜를 찾지 마세요. 친척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 네, 이젠 끝입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요. 지혜와 춘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한 번만 살려줘, 제발. 3년을 그냥 버릴 거야? 지혜가 현관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지혜가 신발을 신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괴롭히는 날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진짜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과 명절을 보낼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설날 오후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 지혜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분한테는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아픈 진실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고요. 지혜와 춘호가 밖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과 깨진 소주잔들, 그리고 흐느끼는 민수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춘호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잘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죠.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된 거다. 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정말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따뜻한 햇살 속으로 걸어가며 지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해 같네요.